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직장생활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중 하나인 상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상사라고 하면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시나요? 좋은 생각? 아마도 많은 분들은 긍정적인 느낌보다는 상사라고 하면 부정적이거나 대하기가 어려운 상대라는 생각이 떠오를 듯 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과거 조직생활을 할 때를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동료나 후배들과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불편하고 어려운 게 상사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상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나의 업무 할당이나 업무 평가 등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직장 생활에서 영향을 많이 미치는 사람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조사 결과에 의하면 형편없는 상사와 매일 근무하면 만성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고혈압, 수면장애, 불안장애 등의 위험성이 60%나 더 높아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스트레스를 부르는 그 이름 직장 상사라는 영화까지 나왔을까요? 부하 직원의 아이디어를 가르치는 상사, 능력보다는 처세술로 승진한 상사, 언어폭력이 심한 상사, 자기만 잘난 줄 아는 상사,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상사 등등 수많은 상사들 때문에 많은 직장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이직하는 사람들의 이직 이유를 알아보면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대부분의 이직 원인은 직속 상사와 같이 일하는 것이 힘들어서 또는 꼴보기 싫어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직장생활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들 가운데 상사가 압도적 1위인 이유이겠죠. 자, 그런데 상사와의 관계가 안 좋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일단 팀 차원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업무 추진이 느려져서 업무 성과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가장 클 것이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아마 첫 번째로 상사가 제대로 된 업무 기회를 부여하지 않거나 업무 평가에 있어서 개인적인 불이익이 있을 수 있겠죠. 또한 새로운 업무 기회를 부여하지 않거나 교육 이런 것들을 상사를 통해서 조직 내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들이 줄어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업무 관련 정보를 제때 제공해 주지 않거나 주지 않아서 정보에 소외되거나 또 그로 인해서 조직 내에서 고립 또는 왕따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타부서 또는 상위계층의 리더에 대한 나의 조직 내 평판이나 이미지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생각해 본다면 결국 상사와의 관계가 좋지 못하면 상사보다는 내가 더 많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조금 다른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만 작년부터 이슈가 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나 또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되고 있는 미투와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면 결국 상사에게 더 많은 파워가 있고 그로 인해 부하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게 조직이기 때문에 법적인 예방 조치 등을 위해서 마련한 것들 아니겠습니까? 물론 법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예방하고 조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먼저 각자가 상사와 최대한 부딪히지 않고 잘 지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상사와 부딪히지 않고 잘 지낼 수 있을까와 관련된 이야기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상사 관리를 위한 첫 번째 팁은 우선 나 스스로에 대한 것입니다. 상사에게 불만이 있다면 나 스스로 먼저 그 상사의 행동과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상사를 못된 상사라고 생각하시기 전에 혹시나 나 자신의 태도와 업무 방법에 대해서 먼저 한번 되돌아보고 내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상사에게 말을 건네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선 생각의 틀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사가 지시하는 것은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팀의 성과를 위한 것이고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지시한다는 것은 나 스스로가 상사에게 신뢰와 믿음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의 틀을 바꾸고 난 다음 혼자서 상사에게 불만과 불평을 늘어놓기만 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상사에게 다가가서 솔직하게 업무적인 어려움, 상사의 지원 요청, 그리고 상사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회사는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인 조직이고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업무적인 대화가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자, 두 번째는 상사에 관한 것입니다. 상사가 나에게 대하는 태도나 지시와 관련해서 상사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 또는 상사의 개인적인 목표나 업무 스타일 때문은 아닌지, 상사 그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은 굉장히 퉁명스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시시콜콜하게 따지기도 하고 등등, 혹시나 그 사람의 개인적인 특성은 아닌지, 그를 나는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한 번쯤 내서 상사의 목표, 상사의 장점과 단점, 업무 스타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등등을 종이에 한번 적어보시면 어떨까요? 아마 그러면 상사의 행동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또한 상사도 인간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상사에게 완벽함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어리석은 행동이겠죠. 상사도 잘못하거나 실수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사를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사와 대화를 할 때 감정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사가 당신을 비난하거나 추가적인 요구가 있다는 것은 당신 자체를 싫어해서라기보다는 내가 제안한 의견이나 과제의 결과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상사와 대화할 때 감정적으로 대화를 하게 되면 말 실수가 있을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상사와 대화를 하다가 기분이 상하거나 감정의 변화가 생기다면 아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상사 관리를 위해 제가 드리는 마지막 팁은 상사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료를 보면 상사들이 하는 거짓말 중에 1위가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되지, 이런 이야기라고 합니다. 과제가 주어지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성공시켜야 합니다. 상사가 일을 시킬 때는 어떤 목적이나 성과를 기대하고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 기대를 저버리고 실패하게 되면 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에는 관계가 불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일을 맡겼는데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다음에 일을 맡길 때도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불안하게 되고 수시로 챙겨보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반면 작은 일 하나하나 잘하게 되면 얘는 뭘 시켜도 잘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상사가 가지게 되고 점점 더 큰 일들을 믿고 맡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사와 일을 할 때는 문제를 보고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될지에 대한 대안 또는 해결 방안만 보고하고 상사는 yes 또는 no라는 판단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사가 가진 업무 목표는 같이 생각해서 같은 목표를 추구하되 그 일을 추진할 때 인맥이나 지식은 상사와 차별화시켜서 무언가 새로운 가치를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상사와 똑같거나 오히려 상사보다 못하다면 나 스스로의 존재 가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비록 실무적인 일은 내가 했을지라도 상사의 공으로 돌리는 것이 오히려 내가 빛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라. 상사가 빛나야 나도 빛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 오늘 이야기한 것은 상사와 정면으로 부딪혀봐야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 나쁜 상사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똥은 피하라고 했습니다. 못된 상사를 만났다고 불평불만만 하고 있으면 상사가 바뀝니까? 나의 일이 바뀔까요? 그래봐야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피터 드러커가 한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당신은 상사를 존경하거나 좋아할 필요가 없다. 상사를 증오할 필요도 없다. 다만 상사가 당신의 업무 성취와 완수, 개인적인 성공의 근원이 되도록 관리하면 된다. 회사에서 인정을 받고 커나가고 실속을 챙기기 위해서는 당신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사람인 상사를 제대로 관리해야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당신 평판의 80%는 직속 상사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을.